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 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법에서 변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에요. 아주 사소한 경미한 변경을 했는데 그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는다 그러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경미한 행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뭔가를 축소를 한대요. 확대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불가피하답니다. 불가피한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일정에 대한 변경이에요. 자, 일정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 뭘까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은 좀 대체로 경미한 변경에 속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숫자는 5에서 한 20 사이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문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경미한 변경은 한번 볼게요. 기간의 단축이에요. 기간 단축이에요. 뭔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의 축소예요. 대지 면적의 축소. 이게 5% 이내 범위에서 축소하면 경미하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축소하고 숫자도 5 정도면은 경미한 변경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불가피하다는 거. 불가피한 거 어쩌겠어요. 그 다음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 허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문에 있는 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경미한지 아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애시당초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허가를 받지 않는 것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의제를 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재해 복구예요. 재해가 일어났는데 재해 복구를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안 되죠. 재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대신에 재해 복구를 하고 나서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약은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 같은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했다면 허가를 안 받겠죠. 그 다음
신고하고 지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 이거를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을 한대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들어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 데서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을 위한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땅을 파거나 뭐 덮거나 하는 그런 행위겠죠. 그런 행위는 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길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예요. 자, 이미 조성된 대지에서 이미 조성됐대요. 이미 조성된 대지에서 이미 조성된 대지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한답니다. 형질 변경.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건물을 지으려고요. 대지를 성토, 절토, 뭐 포장 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게 됐어요. 혹은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대지를 조금 다듬긴 해야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토나 땅을 깎거나 절토죠. 성토, 땅을 덮는 겁니다. 절토나 성토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토, 성토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성됐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쭉 보시면 기억하실 만한 건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셨다면 나머지는 지문에 나와도 아 이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 애시당초 경미한 행위입니다. 자, 위에 거는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을 한 거죠. 이거는 애시당초 경미한 행위예요. 뭐 사소한 뭐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경미한 행위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 외우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혹시라도 심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외우셔도 좋고요. 경미한 행위 한번 볼게요. 우리 개발 행위 대상이 건축 있었죠? 그 다음에 건설 있었어요. 아니 설치. 근데 건축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은 아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공작물을 설치. 그 다음에 땅을 파거나 깎거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분할이죠. 분할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할. 토지를 분할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적치. 물건을 쌓는 행위죠. 1개월 이상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는 걸 적치라고 부릅니다. 적치. 이런 것들이 경미한 행위가 어떻게 되냐. 자, 면적 있고 부피 그 다음에 무게. 자, 면적은 제곱미터고요. 단위가. 부피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무게는 톤이에요. 톤 단위로 나가요. 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해요. 요즘 태양열 같은 거 많이 설치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규격 이상이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행위라서 허가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50제곱미터, 부피가 50세제곱미터, 그리고 50톤 이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구역이 아닌 거, 외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아닌 외지역. 외지역에서는 여기서 3배예요. 150, 150, 150. 그 다음 평질 변경이에요. 평질 변경.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50, 50이에요. 근데 단위가 좀 다릅니다. 깊이 50cm, 높이 50cm 이상 땅을 파거나 해치면, 덮거나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환경보존구역 외지역이며, 이때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얘만 좀 별나죠? 이 채취 한번 볼게요. 채취는 25, 50 어디죠?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환경보존구역 외 지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10배예요. 250, 500 이렇게 되고요. 적치는 25, 50, 50 그리고 10배니까 250, 500, 500 이렇게 됩니다. 단 적치는요, 어느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녹지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관리지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전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자, 이걸 외우려면 이 도표를 외워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좀 여유가 되면 외우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할이에요. 분할. 필지를 분할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분할을 하는데, 자, 사도법이라고 도로를 개설하는 법이에요. 사도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면 큰 메인 도로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이게 사도입니다. 개인 도로예요. 그럼 여기 필지가 이렇게 허가받아서 이렇게 도로를 냈으면 원래 필지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필지 분할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 사도법에 의해서 필지 분할을 한다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공공용지로 쓰겠대요. 토지를 공공용지로 기부를 했건 어쨌건 간에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게끔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자산인데 용도가 폐지됐어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용도가 폐지돼서 양해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 도시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땅이죠. 근데 거기를 허가받고 해라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 너비 5m 이하예요. 이미 전시관의 개발 행위 대상에서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자를 넣어야 돼요. 이미 너비가 5m 이하예요. 뭐 이거 어쩌겠어요. 근데 이게 토지 분할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랬죠. 토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대요. 그러면 그건 경미한 행위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해하면 되는 거지. 쭉 읽어보시고 납득이 되면 이해된 거예요. 그런 지문을 보고 이게 분할하는데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개발행위 절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예요. 절차는요, 일단 대상을 좀 살펴봐야 돼요. 대상이 건축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그 다음 채취,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 다음 적치, 물건 쌓기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2개, 이렇게 3개. 자, 이 3개는요. 일단 일이 벌어지면 원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산 다 해치고 나무 다 빼고 그랬는데 뽑아버리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원복시킨다? 어렵죠. 반면에 얘네는 토지 분할하는 거 등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죠. 물건 쌓는 거는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요 심의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얘네는 당연히 심의와 준공검사를 받아야겠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건축과 설치는요, 공작물의 설치 이 2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해줘요. 의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곳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차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신청하러 가야죠. 신청하러. 자,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하러 가는데 허가를 해줄 때는요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필요하죠. 그럼 그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환경 위기조입니다. 환경이 안 좋죠, 요즘. 환경 위기조. 요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환경에 대한, 그 다음에 경관에 대한, 그 다음에 위해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거 왜 들어가냐면 이게 너무 큰 건물을 짓거나 해버리면 그 앞에 도로 부족해지잖아요. 주차장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야, 너가 이렇게 큰 건물 지을 거면 그 앞에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내가 이 건물 짓는 거 허가 내줄게.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조경에 대한 것도 조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의견을 들어요. 누구 의견 듣죠? 주민 의견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도시 계획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시행자한테 야, 이거 지금 허가 내줘도 되냐? 얘가 신청한 거 의견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자, 기반시설을 만약에 설치하는 계획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을 만들었어요. 도로도 넓히고. 그러면 이 토지 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어진 기반시설은 이 관리청에 넘깁니다. 관리청이 소유하게 되고요. 관리청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받게 될 관리청이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허가 또는 불허가를 내주겠죠. 불허가를 내줘요. 이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청을 했는데 언제 이게 허가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5일 이내 의외로 짧죠. 그래서 협의와 심의 기간은 제외해요. 15일 내에 협의와 심의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5일 이내 허가와 불허가를 내는데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준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말이 거창한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허가는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조건이었죠? 환경위기조에 대한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이 조건에 대한 거를 그냥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신청자한테 의견을 듣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자, 조건을 다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막 온통 주변을 다 오염시켜 놨어요. 그리고 도망가거나 부도가 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이행보증금. 자, 이행보증금. 자, 뭐에 대한 이행보증금일까요? 너무 협소하니까 화면 정지시키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지워서 이행보증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행보증금. 자, 굴착을 한대요. 굴착. 땅 파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 재산에 손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탈면 조경. 산을 깎았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깎았어요. 그럼 이 비탈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탈면을 잘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발파 작업. 발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산먼지라고 그러죠. 먼지가 주변에 막 뿌려져요. 그래서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을 하다 보면 주변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 처리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해 주기로 해놓고 부도가 나거나 내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건축비에 20% 받죠. 거의 모든 회사가
이 건축비의 20%를 현금으로 내진 않아요. 이럴 때 서울보증 같은 데서 보증서 끊어서 보증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현금을 냈을 경우 환급을 해주죠. 환급을 해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행보증금은요, 공공은 안 내죠. 당연하죠. 주택공사가 이런 거 안 하고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망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만. 공법에서 이행보증금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나오면 무조건 민간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개발행위 절차를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